그러니까 하수의 세계가 있고 고수의 세계가 있죠. 그러면 그 하수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는지, 지금 얼마만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고수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심각성을 느끼면서 세상이 빠르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수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왜 하수는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가? 그거는 하수는 이렇게 짧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멀리 내다봐야지 되는데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10년 후는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앞으로 이제 10년 후가 이제 나의 그 미래의 그 인생이 성장으로 돼 있을까? 아니면은 성장하지 못하고 이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대부분 10년 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유지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조금 성장을 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내가 나의 변화를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특히 하수들은 더더욱 그 10년 뒤에 보면 자기는 유지하거나 조금 성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2020년이고 앞으로 이제 10년 후라고 하는 거는 2030년이에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성장이 돼 있는가를 보셔야지 돼.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그 하수의 세계가 70%다, 80%다, 90%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0년 후가 되면은 하수들은 90%가 넘어가게 돼요. 지금은 뭐 하수가 70%다, 80%다, 90%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10년 후는 하수가 90%가 넘어간다라는 거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뒤는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접게 되고 내가 조그맣게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더 지금 현재 시점보다 10년 뒤면은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GNP는 상당히 올라가지만 지금보다 그 상황은 내가 마이너스 20%에서 40% 사이로 더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향후 10년이면은 지금보다는 그 미래의 이야기고 10년이니까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특히 인터넷 쪽으로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5년이면은 AI가 거의 다 장악을 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높을 거고, 그 가만히 있기가 어려우니까는 자기가 조그맣게라도 자영업을 하든 알바를 하든 어떠한 자기의 그 삶을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할 거예요. 하는데 현재보다는 현재의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10년이면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은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웬만해 가지고는 자동차를 그 자기가 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뭐 부동산이 뭐 올랐네 떨어졌네 뭐 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지만, 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갭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이게 다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근 자체가 지금 이제 올해서부터 2024년까지는
하얀 곡선을 그려가면서 엄청난 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국이 돼요. 뭐든지 이렇게 저성장이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도 그 어려움이 그 여러분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그 변혁기가 들어오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2030년이 되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때 그 대비를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길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를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준비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 변혁기에 새롭게 이런 그 자기의 그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찬스가 온다라는 거죠. 그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고 흙수저가 흙수저를 낳지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고 금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흙수저든 금수저든 다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준비한 사람하고 5년간 준비한 사람하고 1년간 준비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0년을 준비를 해야만이 그 준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 5년밖에 준비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년 준비한 사람보다 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부분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IMF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겪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그 현상이 앞으로 10년이면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버블이 붕괴된다. 버블이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버블이 이제 꺼질 거다라고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버블은 시작도 되지 않았어요. 그 버블이 아직 뭔지도 모르고 계속 사람들은 그냥 말의 습관처럼 버블 그러는 거지 아직 우리나라는 버블이 오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 버블의 시초 근원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일본의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먼저 동영상에다 이야기했지만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버블이 뭔지도 모르고 버블에 대한 거는 책임을 안 지고 그 버블로 인해서 계속 그 버블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 뿐이지 버블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버블 한다라는 거죠. 그 버블을 아는 사람은 버블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가 그러면 버블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들의 개개인의 꿈과 희망이 각자 다르듯이 이 한 그 국가를 조직적으로 그 이루는 것이 단체예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자체에서도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꿈과 희망과 어떠한 단체 기업 이 그 기업들의 꿈과 희망 그 다음에 국가의 꿈과 희망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국정을 살피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의 꿈과 희망으로서 흘러가는 거고 그 사람의 꿈과 희망이 백성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예를 들어 꿈과 희망은 부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사실. 기업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개인들은 부단히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을 살펴야지 되느냐? 국가 정책을 잘 봐야지 돼요. 그러면은 개인들에게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게끔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러한 정책을 펴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올라가면은 죽이고 조금 올라가면 죽이는 정책을 펴서 이 결론은 죽이는 정책을 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반드시 이득을 보겠죠. 그러면 그 이득은 누가 보는가? 그러면 그 이득은 바로 결국 기업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개인이 부자놀이를 하고 돈놀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이기는 거고, 기업하고 국가하고 예를 들어 돈놀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가 이기지 기업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돈들은 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국가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러면 국가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펼쳐야지 되는가?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개인적으로 전부 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이거를 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책 몇 권 읽고 세미나 몇 번 다니고 부동산 투자 몇 번 하고 주식 투자 몇 번 하고 비트코인 몇 번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런 시스템에서는 국가의 시스템한테는 지기 때문에 개인의 시스템이 아무리 발달이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개인의 시스템이 성장을 해서 기업의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 기업의 시스템이 성장을 해서 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커지고 세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와 동기감흥해서 국가와 똑같이 나란히 갈 수는 있지만, 개인이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시스템하고는 절대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장려하는 바이지만 너무 개인에게 부를 축적시키게끔 국가의 그 시스템에서는 그냥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국가와 내가 싸운다, 내가 기업하고도 싸우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국가하고 싸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들은 어리석게도 국가와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몇 번 자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 몇 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게 되면 자기는 국가를 이렇게 흐름을 읽는다 해가지고 국가하고 이렇게 마치 대적해서 싸우는 형국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 성공을 하지만 다섯 번째는 절대 성공을 못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그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 구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미래도 보고, 국가의 미래도 보고, 사회의 미래도 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도 보고, 그래서 두루두루 그 흐름에서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차되는 부분이 어디를 흘러가는가, 이기에 따라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향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유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는 급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그 예상을 내가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년의 목표가 세워지면서 그 10년 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10년 후에
엄청나게 성장이 돼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내가 모순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